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과연 암도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2년 만에 재발하고 어떤 분은 1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 차이는 단언컨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음식이 좋다는지는 알아도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암세포 굶겨 죽이는 기적의 식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아닌 과학적 논문을 바탕으로 암 환자분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음식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암에 좋다는 음식, 아무리 찾아도 결국 뭘 믿고 먹어야 할지 평생 헤매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암 환자를 돌봐온 종양내과 전문의 최태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는 포도당, 성장 호르몬, 염증 환경이 3가지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공하는 음식들은 암 환자에게 독과 같다고 하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어요. 이 원리를 모르신다면 이전 1탄 영상을 먼저 보시고 꼭 보셔야 합니다. 기본 원리를 알아야 오늘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거든요. 댓글에 영상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암세포는 굶기면서 우리 몸은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과연 존재할까요? 답은 그렇답니다. 일본 암 환자 모임인 이즈모 자조 모임이 10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특별한 음식 5가지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첫째, 후천적인 유전 스위치를 조절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암 발생의 90% 원인은 유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유전자는 켜고 나쁜 유전자는 끄는 스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먹은 음식들이 바로 이 스위치를 올바르게 조절해 준 거죠. 둘째,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식단은 유익균을 늘리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발효 음식 위주였어요. 셋째,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들이었습니다. 암과 노화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들이 선택한 음식들이 세포를 젊게 유지해 준 거예요. 넷째, NK 세포, 같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이었고, 다섯째,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음식들만 엄선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 5위는 버섯류입니다. 버섯이 5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천연 물질이에요. 실제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베타글루칸을 복용한 그룹의 간전이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40%나 낮았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유방암 환자 24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버섯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생존율이 대조군보다 32% 높았어요. 베타글루칸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예요. 베타글루칸은 이 NK세포의 활동을 2배에서 3배까지 증가시켜요. 그래서 암 관련 검사를 진행할 때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같이 하는 이유도 이렇게 연관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버섯 중에서도 베타글루칸 함량이 가장 높은 건 꽃송이버섯과 차가버섯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버섯은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다행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에도 베타글루칸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열에 강해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요. 오히려 살짝 데치면 세포벽이 깨져서 흡수가 더 잘 돼요. 버섯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버섯들 깨국입니다. 표고버섯 3개, 새송이버섯 1개를 썰어서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 들깨가루 2큰술을 넣고
5분 더 끓이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들깨국이 완성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버섯덮밥이에요. 현미밥 위에 볶은 버섯을 올리고 간장 양념을 뿌려 드시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함께 볶으면 각각 다른 베타글루칸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생버섯 기준으로 100g입니다. 이게 대략 표고버섯 4개나 팽이버섯 반 묶음 정도 되는 양이에요. 매일 이 정도만 드셔도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광고가 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점에 가면 항암과 관련된 책들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버섯 현미밥이나 양송이, 덮밥 같은 다양한 음식을 찾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4위는 다시마, 톳,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들을 연구한 블루존 프로젝트에 따르면 놀랍게도 100세 이상 장수인들이 가장 많은 5지역이 모두 바닷가에 있어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오키나와까지.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해조류를 자주 섭취한다는 거예요. 해조류의 항암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특히 다시마에 들어있는 퓨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테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퓨코이단을 투여받은 간암 실험군에서 종양 크기가 60% 감소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정상 세포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미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알긴산은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켜줍니다. 암 치료로 약해진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하는 거죠. 김의 항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김 추출물로 실험했더니 위암세포 증식이 70% 억제됐거든요. 해조류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미역국입니다. 불린 미역 50g과 쇠고기 대신 두부 반 모를 넣고 끓여보세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다시마는 육수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시마 10cm 정도를 물 1리터에 30분 우려내면 감칠맛 나는 다시마 육수가 완성돼요. 이 육수로 국이나 찌개를 끓이면은 자연스럽게 해조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톳나물도 추천드립니다. 톳 100g을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 드시면 고소한 밑반찬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를 작게 썰어 넣으면 단백질까지 보충되죠. 하루 권장량은 생해조류 기준 50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한 양이에요. 3위는 청국장 같은 콩류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의 장내 세균 다양성을 조사해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정상인은 평균 800종의 장내 세균을 갖고 있는데 암 환자는 평균 500종밖에 없었어요. 이상적인 4000종에 비하면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장내 세균 다양성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면역 항암제나 일반 항암제의 효과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항암제를 쓰는데 장내 세균 다양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눠서 치료 효과를 비교한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양성이 높은 그룹의 치료 반응률이 무려 78%였는데 낮은 그룹은 25%에 그쳤거든요. 이 다양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는 어느 정도까지만 다양성을 올려주지만 발효 음식은 꾸준히 증가시켜줘요. 특히 청국장의 항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청국장 추출물로 실험했더니 위암세포가 77%, 대장암세포가 76%나 억제됐어요. 같은 실험을 나토로 했을 때는 11%, 15%에 그쳤거든요. 왜 청국장이 나토보다 효과적일까요? 청국장은 20에서 30종의 다양한 균으로 발효시키지만 나토는 바실러스균 한 종류로만 만들어지거든요. 다양성이 핵심인 거죠. 청국장을 맛있게 드시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청국장 찌개를 끓일 때 처음에 청국장 반만 넣고 팔팔 끓이세요. 그 다음 40도 정도로 식었을 때 나머지 반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에 약한 효소와 열에 강한 항암 성분을 모두 살릴 수 있어요. 발효 음식이라고 하니 김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김치도 훌륭한 발효 음식입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김치는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콩류 발효 음식보다는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많이 드신다고 특별한 효과를 느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추천 음식으론 콩 발효 요거트도 좋습니다. 우유 요거트와 달리 IGF 성장인자가 없으면서도 유산균은 풍부하거든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면 콩 발효 요거트를 종균으로 써서 무가당 두유로 직접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청국장 한 큰술로 청국장 한 뚝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 발효 요거트의 경우 무가당 제품을 2개까지도 괜찮습니다. 2위는 염증을 없애고 세포막을 살리는 들기름과 아마씨유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과 산소가 와도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반대로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니까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핵심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3는 동물성 오메가3와는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해요.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생선기름의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전립선암 위험이 2배 증가했어요. 반면 아마씨유의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암 위험이 23% 감소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생선기름은 이미 가공된 형태라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식물성 오메가3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변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거예요. 들기름의 항암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어요. 중국 항저우 의대에서 대장암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들기름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5년 생존율이 대조군보다 28% 높았어요. 중요한 건 사용법입니다. 들기름과 아마씨유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구조가 변해요. 반드시 냉압착 제품을 구입하시고 요리가 다 끝난 후 마지막에 뿌려 드세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미밥에 들기름 1큰술과 간장을 살짝 넣고 비벼 드시면 고소한 들기름 비빔밥이 됩니다. 여기에 김 한 장 찢어 넣으면 더욱 맛있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하세요. 들기름 2큰술, 식초 1큰술, 마늘 다진 것 조금, 소금 약간을 섞으면 건강한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거예요. 무가당 콩 요거트에 아마씨유 1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면 크림처럼 부드러워져요. 흡수율도 훨씬 좋아지죠. 하루 권장량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총 2큰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기름의 양이 있으니 추가로 드시려면 한 큰술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암세포를 굶겨주기는 기적의 음식 1위는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라고 하니 어떤 음식을 얘기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녹색을 띠는 식용채소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검증된 내용이에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20년간 12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채소 섭취량에 따른 암 사망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하루 200g 미만 섭취 그룹과 800g 이상 섭취 그룹을 비교했더니 모든 종류의 암 사망률이 47%나 차이 났어요. 특히 십자화가 채소의 항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무, 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해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방광암 세포에 투여했더니 72시간 만에 암세포의 85%가 자살했거든요. 정상 세포는 전혀 손상되지 않으면서요. 설포라판의 작용 메커니즘은 이래요.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서 저절로 죽게 되는 거예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도 중요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대장암 환자 1200명을 분석했더니 엽산 섭취량이 높은 그룹의 재발률이 39% 낮았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어떨까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암연구센터에서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당근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5년 생존율이 대조군보다 34% 높았어요. 하지만 채소를 하루 800g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녹즙을 추천드려요. 저는 최대 400g까지만 먹기를 권장드려요. 암 환자들은 간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갑자기 녹즙이 들어가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주치의 분들이 녹즙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양인, 특히 한국의 경우 서양에 비해 우리가 먹는 식단에 녹색 채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400g이면 충분합니다. 녹즙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을 서서히 늘리세요. 첫 한 달간 녹즙을 매일
100ml씩 갈아 놓고 물 500ml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농도 조절을 해 놓고 하루 종일 물 대신 드시는 거예요. 이때 입에 맞고 조금 먹을만 하다 싶으면 녹즙의 양을 150, 200으로 한 달마다 늘려가세요. 이렇게 먹으면 위험한 상황을 막고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몸이 찬 분들은 녹즙 대신 채소 수프를 드세요. 채소 수프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양배추, 당근, 양파, 브로콜리를 적당히 썰어서 물과 함께 30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간은 천일염으로 살짝만 하세요. 특별히 추천하는 녹즙 레시피를 공개해 드릴게요. 케일 2입, 시금치 50g, 브로콜리 30g, 당근 반개, 사과 4분의 1개를 함께 갈아서 만드세요. 여기에 레몬즙 1큰술을 넣으면 비타민C 흡수율이 3배 높아져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녹즙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 30분 운동을 병행하세요. 채소에도 천연 당분이 있거든요. 식후 운동을 하면 이 당분을 근육에서 소모시켜서 암세포가 가져갈 연료를 차단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생채소 기준 400g입니다. 착즙기에 담기 전 검은 비닐봉지에 큰 손으로 2번 담으면 400g이 맞춰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녹색 채소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걸요. 매일 드시는 한 잔의 녹즙이 매끼 곁들이는 채소 반찬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암세포와 싸워주고 있어요. 처음엔 맛이 없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3개월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이 버섯류부터 일위 녹색 채소까지 모두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음식들이에요. 일본 이즈모 자조 모임이 95% 생존율을 달성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 밖에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미나 검은콩, 견과류, 작은 생선류도 함께 섭취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저번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과당이 낮은 과일만 드셔야 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심심하면 앉아서 과일을 깎아 드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들이 대부분 너무 달고 과당이 높은 과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 한 개의 과당 지수가 12.3인데 우리가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사과 한 개를 먹으면 현미밥 먹은 게 의미가 없어져요. 수박이나 배도 마찬가지고, 망고는 과당 지수가 32.4라서 특히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 여성 한 분이 계셨어요. 유방암 수술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 2개, 바나나 하나를 넣고 주스 만들어 드셨거든요. 3개월 후에 정기검사를 진행하는데 작은 종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암이 재발하려고 하는 거죠. 어르신은 정말 억울해 하시면서 과일은 몸에 좋다고 했는데 왜 암이 재발한 거냐고 많이 힘겨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결국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굳이 드시겠다면 이틀에 사과 반쪽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과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하실 텐데, 지금부터 괜찮은 과일들 말씀드릴게요. 딸기나 천도복숭아, 오렌지는 생각보다 과당이 적은 과일입니다. 딸기는 하루 한 컵 정도, 천도복숭아는 2개, 오렌지도 2개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과일들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두 번째로, 붉은 고기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됩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입맛을 잃으면 치료 자체가 어려워져요. 단백질 섭취가 체중 유지와 입맛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위암위기의 남성 어르신이 계세요. 암 진단 후 식단을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시다가 6개월 만에 체중이 15kg나 빠지신 거예요. 근육량도 심각하게 줄어들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할 뻔했죠. 그때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살코기라도 드셔야 합니다. 조건은 있었어요. 호주 박모구처럼 목초를 먹인 소고기, 그것도 마블링 없는 부위로 드시라고 했거든요. 3개월 후 어르신의 몸무게가 안정되고 입맛도 돌아오셨어요. 그제서야 본격적인 항암 식단을 시작할 수 있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암과 싸우기 위해서 기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력을 유지하면서 식단을 바꾸는 방법을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소고기를 드신다면 호주산 목초를 드셔야 합니다.
일반 사료로 키운 소는 옥수수와 곡물을 먹어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이게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반면 목초를 먹인 소는 오메가3가 더 많고 염증을 줄여주는 CLA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마블링이 없는 부위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방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등심이나 안심 같은 부위가 좋아요. 마지막 질문은 집에서 만든 요거트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가공된 우유에 들어있는 인공적인 성장인자가 문제니까 목초우의 우유로 만든 게 아닌 이상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만약 집에서 만든 요거트를 드시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개수를 제한해서 드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에서 한 번에 반 컵 정도만요. 부산의 68세 김영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매일 아침 요거트 한 컵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끊으니까 변비가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았어요. 목초우 우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를 이틀에 한 번 반 컵씩만 드시기로 했거든요. 3개월 후 점차 콩발효 요거트로 바꿔가면서 완전히 대체하셨어요. 제가 수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음식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미 식단은 실패한 거예요.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1단계로 포기할 수 없는 음식 3개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커피는 절대 못 끊겠다. 치킨은 가끔 먹고 싶다. 떡볶이가 너무 그립다. 이런 거요. 이 3개는 일단 그대로 두세요. 2단계는 바꿔도 상관없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라면 대신 미역국으로, 이런 작은 변화부터요. 3단계는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작은 변화에 적응되면 그때 조금 더 큰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의 빈도도 서서히 줄여가고요. 제 환자 중에 대구에 사시는 74세 이용화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하루 커피 2잔, 단팥빵 1개, 삼겹살주 이외를 절대 못 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럼 일단 그대로 드시고 물만 하루 2잔 더 드셔보세요 라고 했어요. 1개월 후에는 커피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 넣어보세요. 2개월 후에는 단팥빵을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2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하루 커피 1잔, 삼겹살 월 1회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식단 변화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1개월 만에 완전히 바뀔 수 있지만 누군가는 2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바뀌면 그 효과는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외부 스트레스도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가능한 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또한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해요. 보호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스트레스만 받아요. 대신 작은 변화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엄마, 오늘 현미밥 드셨네요.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암 환자의 제한된 식단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을 참고하세요. 서점에 정말 많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단을 맛있게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 중에 인천에 65세 정미경 어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서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생기셨어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씩은 인정해드리되 나머지는 함께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가자고 제안했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떡볶이를 드시고 나머지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희망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하나라도 좋으니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암과의 싸움은 마라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